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건설 그룹 김수태 위원입니다. 체불 대응 및 처리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체불 관련 문제되는 주요 쟁점, 체불 관련 리스크 및 해결 사례, 체불 관련 주요 Q&A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끊임없는 공사 중단 및 체불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 건설사가 시공하는 국책사업도 정산 분쟁 및 가압류, 회생 등으로 인한 체불로 공사 중단이 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사비를 원청이 대신 직불해 주길 기대하지만 원청 입장에서는 정산 분쟁 및 가압류, 회생 등으로 인하여 모든 체불금을 떠안고 직불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직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불 관련 법령의 당사자 용어부터 보자면 하도급법에서는 원청을 원사업자, 하청을 수급사업자라고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청을 원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으로 달리 표현합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발주자를 도급인이라고 칭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독특한 용어인 직상수급인이 나오는데 직상수급인은 건설사업자인 발주자부터 최하위의 건설사업자까지 모두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발주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나 수급인의 입장에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가 접수되면 직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무리 사전에 직불 합의서를 체결하는 식으로 직불 요건이 갖춰져 있어도 가압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생된 기성금에 대해서는 직불할 수 있으나 가압류가 접수된 시점 이후에 발생된 기성금에 대해서 직불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재 장비 대금 등에 대해서는 3자 간 관계에서만 직불이 가능하고 3자 간 관계를 뛰어넘는 4자 간 관계에서는 일명 도약 직불이 불가능합니다. 즉 하수급인 소속 자재 장비업자의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직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하수급인 소속 자재 장비업자의 경우 하수급인이 아닌 수급인으로부터는 도약 직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비는 자재 장비 대금과 달리 하수급인 소속 노무자이든 재하수급인 소속 노무자이든 3자 간 관계를 뛰어넘는 직불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사업자인 발주자부터 최하위의 건설사업자까지 직상수급인으로 표현하여 노무비 지급에 대한 기책사유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불의 원칙에 따라 일용 노무자에게 일당을 선지급한 십장에게는 대리 직불이 불가능하고 십장에게 대리 직불 시 해당 건설사의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직불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 현장은 갑자기 하수구업체의 대표자가 도주하여 하수구업체로부터 직불 동의서를 진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의 직불 요청서를 제출받아 직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식대, 유류, 가스대금, 운송비 등은 직불 관련 법령에 따른 직불이 불가능하고 직불 합의에 따른 직불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도 타절 시 보증회사의 상계통지서가 접수될 경우 직불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부터 보면 10월 23일 수급인의 부도가 나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서를 발송한 후 24일경 도달했고 보증회사도 23일에 상계통지서를 발송한 후 25일에 도달되었고요. 24일에는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지서가 발송돼서 29일에 도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통지서가 29일에 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회사의 상계는 계약 해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보증회사의 상계는 민법 제434조에 의거해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증회사의 채권으로 간주하고 보증회사의 보증금 지급 채무를 상계함으로써 보증회사가 계약 보증금 지급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보증회사의 채권으로 간주되는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인 계약 해지 시점에 상계가 성립되고 그 이전에 이미 직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회사의 상계보다 직불이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증회사의 상계 통지보다 우선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지서 도달 이전에 직불 합의서 체결 등 요건을 갖춰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 보수비, 자재비 대위 변제 구상금 채권,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채권 취득의 원인 행위가 직불 청구 이전이면 상계가 우선하다는 판례입니다. 즉, 각 손해배상 채권 발생의 원인 행위인 공사 포기각서 체결 시점, 지체기간 종기, 자재대금 연대보증 계약 체결 시점 등이 모두 직불 요청 전에 있었고 각 손해배상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과의 밀접한 이행상 견정관계 및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계 시 발주자의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나 압류 명령 접수 이전에 손해배상 채권의 원인 행위로서 준공 계약 체결 등이 있다면 그 실제 손해배상 채권을 나중에 취득하더라도 상계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의 지체상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실무상 수급업체가 노무자 등에게 직불을 할 때 하수구업체가 인정하는 노무비 등 체불 금액에 대하여 직불을 해야 하고 인정하지 않는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을 할 수 없기에 직불 시 하수구업체로부터 노무자 등에 대한 체불 금액 내역서를 메일 등으로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급업체는 하수구업체의 정산 분쟁 시에도 수급업체가 인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까지 노무자 등에게 직불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산 분쟁 시 고의적으로 하수구업체가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구업체가 기성금 발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매입세금 계산서 발행 신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직불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최근에 하수구업체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내에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는 하도급 계약서 표지에 노무비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월별 산출 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그림에서 보듯이 압류금지 노무비 금액 산정 시 반대로 압류가 되는 재료비 경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이나 계약 해지 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추가 재료비 경비 등이 계속 발생된다면 압류가 되지 못한 노무비만큼 추가 발생된 재료비 경비 등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금지 노무비를 적용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가압류나 정산 분쟁 등에 의하여 체불 및 공사 중단 발생 시 직불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LENC, 현대산업개발 등에서는 전체 현장에 상생채권 신탁 계약 체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생수할 수 있는 상생채권 신탁이 무엇인지 보면 간단히 상생협력 직불 목적으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청구 채권을 신탁사에게 맡겨 가압류나 하수급인의 부도 회생 등이 발생하더라도 신탁계좌를 거쳐 원활하게 직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산 분쟁 발생 시 일방 당사자가 신탁사에게 정산 감정을 신청하면 신탁사가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키로 하는 신탁사 주관 감정 특약에 따라 통상 1개월 내에 감정 결과가 도출되므로 정산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 계좌 예치 변제 기능이 있는데 수급인이 감정 예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예치하고 실제 감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을 수가 있어서 대금 지연 지급 위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채권 신탁은 기존에 수급인이 신탁사에게 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수급인이 도입하기를 꺼려했으나 최근 수급인이 가다 어플에서 청소 등 일용 잡부 1명 이상 구인 시 가다에서 신탁 보수를 부담하여 상생채권 신탁 보수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채권 신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에게도 유리한 점이 많고 피해가 없으므로 현장 설명서에 체결을 의무화해도 부당특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신탁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사전 질의 내용 중에 체불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급인이 기책으로 강제 타절 정산 시에 체불을 당한 자재 장비업자 등이 수급인에게 직불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수급인은 직불할 미지급 기성금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즉 미지급 기성금에서 우선 공제해야 할 선급금 반환 채권, 하자 보증금 채권 등이 있는지, 하도급 대금 채권 가압류 내역이 있는지, 하수급인의 부도 회생 파산 여부 등 직불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불할 금액이 있다면 자재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직불 요청서를 내용 증명으로 제출받고 하수급인으로부터 체불 내역 확인서를 메일 또는 공문 등을 통하여 제출받아서 직불 대상자, 직불 금액 등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직불을 실시하면 됩니다. PF 사업에서 주관사의 회생으로 비주관사에서 계약을 승계하여 공사를 처리하였고 책임 준공을 완결하였으나 대출 약정서상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대주단의 채무에 연대하게 되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법적 구제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주관사의 회생으로 비주관사가 주관사의 해당 잔여 공사 지분을 승계하여 책임 준공을 완료하고 책준 지연에 따른 대출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을 경우 비주관사가 주관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여기에는 공동수급 협정에 따른 미납 분담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생 채권이 되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회생 구성원으로부터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생 구성원의 체불이 발생될 경우 다른 구성원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체불을 회생 구성원 대신 대의 변제하고 준공을 완료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비주관사의 주관사에 대한 체불 대의 변제 구상금 채권이 회생 채권화되어 발생되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공동도급 채권 신탁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생소할 수 있는 이 공동도급 채권 신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지분율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하고 신탁사는 분담금 미납 구성원의 공사대금을 분담금 채권을 가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채권 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 구성원의 회생 절차가 발생될 경우 그 채권 양도 계약이 회생 절차보다 우선할 수 없어 회생 채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회생 절차보다 우선할 수 있는 공동도급 채권 신탁 계약 체결을 통하여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에게 체불이 발생되고 공사 중단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 발생 시 미납 구성원의 미납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도급 채권 신탁이 고안되어 실제 DLENC의 공동도급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미납 분담금 미수대책으로 통상 공동수급체 간 체결되는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에는 비주관사가 발주자한테 대해서 가지는 지분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 계약을 백지 보충권 수요 증서와 함께 체결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백지 보충권 수요 증서의 효력 발생 문제뿐만 아니라 그 채권 양도 계약이 회생 절차에 대항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서 실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 채권 신탁 계약 체결에 대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질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